오늘 2일차 교육이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게 초점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선형 왜곡 중에서도 분산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도 이렇게 결석생도 없이 이렇게 또 가득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다 이렇게 출석이 되면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광일지는 모르겠지만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예. 어쨌든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했을 때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갈수록 사실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고요.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또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뭐 상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갈수록. 예.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파라메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본 거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크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공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공진은 경도하고 질량하고 관계라고 그랬죠. 크립은 이게 경도가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변이가 점점 커지고, 사실 이 부분은 변이가 커지기 때문에 저주파수에서 좀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저주파수가 좀 더 나오겠죠. 예? 실제로 측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렇게 그 측정법이 있었는데 퍼투베이션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질량을 추가하든지 박스를 추가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져니 크립이 안 나오죠. 왜냐? 그 공식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립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에 대해서 상수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경도라는 게.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점이 좀 더 나오는 게 있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음향적인 측면보다는 내구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크립이 커지면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스피커라는 게 아시겠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서라운드하고 스파이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에이징이 걸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냐, 천천히 떨어지느냐, 일률적으로 떨어지느냐, 한 번 떨어졌다가 안 떨어지게 계속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테스트하는 100시간 테스트, 10,000시간 테스트하는 게, 1000시간 테스트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크립을 딱 보면 이게 얼마만큼 이게 나중에 나빠질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크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특히 러버 앤 버드 쪽으로 있잖아요. 이음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바닥을 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립은 무조건 작게 설계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었는데 크립이 뭐 마이너스도 있냐? 마이너스는 없고요. 뭐 0.2냐, 0.01이냐에 따라서 크립이 클수록 이게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 수평으로 가야 될 게 더 위로 이렇게 많이 치죠. 크립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구성을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관점. 근데 마이크로라든지 헤드폰처럼 이렇게 감도를 좋게 하고 F0를 무조건 낮춰라, 진동 질량을 작게 해라, 그 상황에서는 크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도가 좋아져야 되고 F0를 더 낮춰야 되고, 일반적으로 뭐 하이파이 쪽으로 설계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걸 작게 해도 되겠죠. 감도를 좀 떨어뜨리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로파이, 정부 통신용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감도도 좋지만 크립을 봐서 작게 나오도록. 크립은 변이계가 없으면 볼 수가 없죠. 변이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제 분할 진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럼프드가 아니고 하나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조절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스 코일에서 이렇게 이제 BL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게 스파이드고 이게 서라운드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과장되게 쓴 그림인 겁니다. 이어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나오는데 더스트 캡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진동의 형태들이 이제 과연 이제 음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유효 주파수 대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그리고 이게 분할 진동이 피크하고 D별 어떤 식으로 발생시킨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 기계적인 진동의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진동 모드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그 다음에 방사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주파수가 평탄한지. 최적의 방사 조건이라든지 왜곡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방사 패턴에 대한 것들이 주파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 밑에 부분 말고요.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 윗부분. 이 윗부분들은 바로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전류돼 가지고 임피던스 커브 본 거. 그 다음에는 일로 쭉 넘어와서 이제 파필드에서 이제 1m 앞에서 마이크로폰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악 특성, 주파수 특성, 아니면 이제 뭐 턴테이블이 있을 때는 방사 특성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계속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소로로 딱 빠진 겁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진동 특성이 빠지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지점에서의 속도하고 각각의 지점에서의 힘을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울 이제 한 점에서 이게 보이스 코일 위치에서만 보는 것들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제 이 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니어 필드에서 측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면 근거리 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거리 염장. 우리가 보통 1m에서 되는 것들은 이제 원거리 염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파필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근거리 염장은 그러면 뭐고 원거리 염장은 뭐고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무향실은 왜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이야기가 쭉 다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전 중으로는 이걸 알 거고요. 오후로 넘어가면 아마 니어필드, 파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폰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같은 경우는 막 앞에서 대고 그러죠. 스피커 바로 앞에서.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뭐 그러더만 저번에 가보니까 TV 바로 밑에서 지금 마이크 대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니까 음질이 다 달라게 나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엄청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스피커 업체들 막 골탕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첫 시그널 이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아시겠죠? F하고 V가 나오면 이건 한 점에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코일 위치에서. 코일, 그러니까 보빈 바로 위치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겠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더스트캡 중간에서 보죠. 뭐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이 이렇게 강체로 움직인다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지점, 이 R이라는 각각의 지점. 그러니까 동우씨 가서 우리 레퍼런스 스피커 하나 갖고 와봐. 각각의 지점별로 이렇게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몇 점 정도로 찍어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단순한 여기 이 R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R1, R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의 어떤 그 진동뿐만이 아니고 사실 형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뭐 100점을 본다, 200점을 본다 하겠지만 현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형상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PA 설치할 때 보면 이걸 갖다가 수직으로 다느냐, J 형식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소리 음향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플랫하냐, 콘 쉐입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방사 특성이라든지 음향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이 형상까지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말을 왜 했냐고 하면 기존의 레이저 분석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순히 어느 한 지점에서 있잖아요. 그거 이게 진동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그래서 이 클리페라는 아저씨는 형상까지도 알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레이저에다가 삼각 측량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거리 있잖아요. 돌아오는 시간까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얘의 쉐입까지도 같이 구해요. 진동을 구하면서 형상까지도 같이 구하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물론 지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재면 뭐가 되겠습니까? 3차원 스캐너가 되겠죠. 형상만 보는 거니까 스캐너가 되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진동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한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장비가 오후에 이제 장비실에 가서 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교육의 목적상 먼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얗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초코 파우더 저번에 말씀드린 거 뿌린 겁니다. 이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이런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우리가 자동으로 반경이 얼마다고 측정을 하면 지가 딱 가서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딱 OK가 되죠. 그러면 레이저가 딱 초점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제가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정해진 그 메쉬 형태 있잖아요. 그리드에 따라서 이거 다 측정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몇천 개 정도 되거든요. 1000개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재도 됩니다. 한 400점만 재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이제 다 재고 나면 이렇게 쉐입이 나오죠. 3차원 스캐너가 되면서 각각의 이제 진동의 형태들이 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 보여주는 것까지는 별 문제는 없겠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효관 정보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거는 로 데이터잖아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고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뽑아내냐가 이제 저희들이 숙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까 그 형상하고 진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각각의 이걸 진동에 대한 데이터하고 그 형상에 대한 데이터를 두 개를 가지고 진동하고 나중에 방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압에 대해서 측면에 본다고 하면 전체 진동이 어떻게 되고 각 성분별 진동, 숙성에서의 음압, 그 다음에 디렉티비티, 지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폴라로 볼 수가 있고요. 음영 파워에 대해서도 각각의 성분별로 그 다음에 지향지수, 그 다음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누적 가속도 레벨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진동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 그 다음에 원주 모드, SPL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정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하고 얘 아까 그 스캔을 통해서 얘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또 재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데까지 보는 겁니다. 그 스캐닝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제일 원시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도 재고 있는 게 바로 클라드니 패턴이라고 그러기는 클라드니 피겨라고 그랬는데 이게 북에다가 이렇게 모래가루 올려놓고 퉁 치면 이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리되는 부분에 모이겠죠.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모래가 없어지고 안 움직이는 부분은 쪽으로 선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게 지금도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아주 유명한 명기 바이올린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바디지 않습니까? 바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모래 뿌려가지고 선배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겠죠.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럼 그렇게 깎아가지고 또 그 그림이 나오는지 계속 깎아가면서 확인하면서 하죠. 그럼 이거 진동을 어떻게 시키냐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간접 진동으로 시키는 거. 밑에다 우퍼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하냐면 위에 같이 떨겠죠. 공기가 움직이니까. 간접 진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모드 분석에 관한 거죠. 그냥 집에서 쉽게
음악 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그 드럼 있지 않습니까? 드럼 보면 양쪽에 다 있으니까 밑에 쿵 치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것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바로 클라디니 패턴이라는 건데, 예. 이 스피커를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이 안 되겠죠. 이 모래가 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 모래가 다 흘러내리던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비접촉식으로 잴 수 있는 것 중에서 생각한 게 이제 레이저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 거죠. 이게 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레이저를 쐈을 때 특정 주파수가 갈 때 이게 벗어날 때하고 딱을 이게 내 쪽으로 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그 주파수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재능이 이제 레이저 측정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인공위성에서 있잖아요. 어느 특정 지점에 회의실에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딱 쏘면 유리창이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럼 미세하게 레이저가 이렇게 앞뒤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겠죠. 주파수가 바뀌면 레이저 주파수,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떨림을 알고 그걸 가지고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듣는 그런 첩보 장치, 레이저로 가지고 총 딱 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SNS는 낫겠지만 신호 처리를 정말 잘하면, 그래서 회사 같은 거 유명한 회의실에 그거 안 되게끔 이렇게 진동 차단시키고 하는 것들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기업 같은 회의실은 그런 거 다 처리하거든요. 유리 같은데 못 듣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뭐 레이저를 이렇게 근접해가지고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이게 그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폴리텍이라고 굉장한 레이저 쪽에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진동 패턴을 갖다가 확 제거하는 거는 가격도 굉장히 고가인데요. 어쨌든 폴리텍에서도 스피커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측정은 제대로 하겠죠. 근데 해석하는 것 쪽으로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형상은 알 수가 없고요. 어디 진덕에 진동한 이 두 개 위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형태 있잖아요. 크기하고 위상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진동하는지 뒤로 진동하는지,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라이앵귤레이션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이제 개발을 해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쉐입이 나오죠. 이런 쉐입상에서 이게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크기하고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형상하고 같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큰 차이가 나나, 분석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많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옛날에 뭐 보통 음압에 대해서 해가지고 주파수에 대해서 음압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볼 거는 이 변이입니다. 변이. 그렇죠? 레이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이를 재기 때문에, 예. 변이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이게 그 변이 높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진 주파수인데,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는 이제 변이는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크립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위에서는 이제 11dB 옥타브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형태가 주파수상으로 보면, 음압상으로 보면 이게서 12dB 옥타브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떨어지고 뭐 올라갔다 크게 이렇게 하죠. 나중에 음압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막 갈라지면서 이렇게 생기죠. 왜? 분할 진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는 거의 강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어폰도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어폰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 프리필드에서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스피커를 놓고 공기 중에서 듣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커널 이어폰 있죠? 이게 기속형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기속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프리필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어폰 조건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챔버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을 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 있잖아요.
상당히 저음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근데 관이 없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음이 갑자기 쑥 빠지잖아요. 이 저음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냥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트위터 스피커 있잖아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도 트위터 스피커를 보면 이게 안 보이죠, 변이가. 그쵸? 눈으로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음압을 내기 위해서는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예? 그러니까 프리필드 조건에서는 똑같은 음압을 내기 위해서 우퍼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트위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음압은 똑같은데 그냥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플랫하게 나오는데도.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트위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퍼도 이렇게 움직여도 똑같은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저음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12dB4 옥타브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커널 이어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슬립에 달린 이어폰을 조금만 빼도 어떻게 될까요? 저음이 확 빠져버리죠. 딱 끼면 저음이 쾅쾅쾅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공기만 빼줘도 저음이 안 나오는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프리필드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폰 하시는 분들이 좀 이어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어폰도 오픈이어 타입이냐 커널 타입이냐 달라요. 오픈이어는 또 이게 프리필드랑 가깝죠. 그렇죠? 공기가 다 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들은 커널, 이게 이어 슬리브가 있는 형태. 그걸 갖다가 프레셔 챔버 조건이라고 해요. 원통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F0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죠. 보통 3, 4kg까지 높이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높여요? F0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2.5? 굉장히 높죠? 우리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낮춰야 되겠죠. 그쵸? 그쵸?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니. 왜냐? 올라가다가 평탄한 조건이 F0부터 된 거니까 무조건 낮춰야 되죠. 그래서 100Hz 우리가 F0 이상부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어폰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2.5kg로 맞추면 2.5km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이어폰에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스피커, 제너럴 스피커 하시는 분이 이어폰을 보면 굉장히 특이할 겁니다. 이거. 우리는 F0 이상에서만 소리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역의 중간쯤에 F0가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 밑에도 나오고 위에 다 나오고. 자, 그래, 그 부분에서 변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어폰 헤드폰 부분은 좀 따로 해서, 제가 사실은 이어폰 헤드폰을 제일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스피커보다는 그쪽에 좀 더 사실은 더 많이 해봐서 사실 말씀드린 이야기는 많은데 사실 그쪽이 참 어려운 분야예요. 굉장히 열악하고.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아마 다른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너럴 스피커 프리필드에서 넣는 걸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스캐닝에 대한 격자 부분인데요. 이게 프로파일 스캔이라고 이게 완전 대칭이다 그러면 이 반마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다 똑같을 거라니까. 그래서 이 반마, 이거는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스캐닝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럼프트 파라미터 구할 때 중요한 게 기계계가 음향계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결합 계수가 뭐라 그랬어요? 유효면 반경이라 그랬죠. 반경. 그걸 재는 겁니다. SD. SD 스캔인데 이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레졸루션이 갈수록 높아지죠. 그렇죠? 서라운드 부분이 레졸루션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쪽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그때 이제 쓰는 거고요. 집중 변수, 럼프트 파라미터 잴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플로러 스캔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원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잴 필요가 없어요. 이 다음에 약에 나오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한 1시간 정도만 해도 한 400점? 4, 500점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통신기기로 보면 사실은 원형보다는 사각형이 더 많죠. 이제 그게 대한 렉탱귤러. 이것도 뭐 2000점 이렇게까지 많이 될 필요는 없고요. 한 500점 이상만 잘못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각형이 되면 이제 진동 패턴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1000점 이상이 되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냥 저녁 때 퇴근할 때 걸어놓고 아침에 오면 다 재져 있으니까 지가 다 됐다고 딸랑딸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일레귤러티까지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훅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서라운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피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터미널 거기 진동판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보이스 코일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특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왜곡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터미널? 예? 터미널에서 진동판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보이스 코일로 선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이렇게 봐야 될 때. 이거는 특징이 안쪽으로 갈수록 레졸루션이 커지죠. 이거는 반대였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일반적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수로 갈수록 유효 방사 면적이 어떻게 된다? 고주파수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더스트 캡이 고음 낼 때 굉장히 음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수기 때문에 좀 더 빨리빨리 바뀌는 거잖아요. 고주파수.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훨씬 더 레졸루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중에서 그 더블콘이라고 그 이야기하나? 이게 그 보이스 코일이 올라온 더스트 캡에다가 또 이렇게 나팔 하나 더 다는 거 있죠. 그렇죠? 카우디오에서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썼는데 더블캡 아십니까? 카우디오 아이모스? 서브콘. 그러니까 콘을 하나 더 다는 거. 예. 이렇게 하면 고주파수 대역이 좀 더 늘어나죠. 예. 그게 이제 그래도 한 몇 킬로 정도 더 늘어납니다. 잘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플랜지 2웨이 쓰기는 좀 그렇고 플랜지보다는 좀 더 늘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왜냐 그러면 그 보이스 코일이 있는 그 위치상에서는 그래도 강체 진동이 더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고주파수 효율을 좀 더 높이자. 뭐 이런 그런 게. 그럼 이거 몇 점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원형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형 스피커, 둥근 스피커일 때 각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 각도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형 스피커인데 이렇게 하나만 재는 거예요. 하나만. 한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한 16개 있잖아요. 이렇게 4로 나누고 또 4로 나누면 그 다음 또 나누면 16개가 되겠죠. 각도를 16개, 360도를 16으로 이렇게 나눈 16개 각도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한 80개 각도로 잰 거예요. 보면 한 개만 재면 이게 좀 이색인데 근데 16개를 재나 80개를 재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1도 간격으로 있잖아요. 이게 다 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16개 각도 정도만 보면 웬만한 특성들은 다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한 개는 왜 이렇게 차이 나냐? 바로 이 원주 모드 때문에 그래요. 원주 모드. 요 길이 방향으로 생기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주 모드 이렇게 되는 거. 제일 낮은 원주 모드 락킹 모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영역들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많은 해상도를 줄 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고 하면 이게 원점에서부터 이게 서라운드까지 몇 개 정도로 보내라는 거예요. 5개 정도로 나눌래? 10개 정도로 나눌래? 40개 정도로 나눌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40개면 더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측정 시간이에요. 그래서 10개에서 16개다. 그러면 160점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각도에서 40개다. 그러면 그 곱하기 4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통 한 4, 500개 정도 되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예요. 특히 내가 이제 우퍼 스피커만 된다고 하면 고주파수 대역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로패스 필터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10개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가.
자, 이제 지금 계속 이게 변이 커브입니다. 변이 커브. 주파 특성 커브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까지 F0가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쭈르르르 이렇게 떨어 이렇게 12dB 옥타브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가다가 쑥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코일 위치에서 잴 때는 이렇게 되는데 레이저가 서라운드 위치에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뭘까 도대체? 이게 바로 이제 역링 진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안티 링 레조넌스라고 그래요. 영어는 우리말로 바꾸니까 더 힘들어. 안티 링 레조넌스. 제가 이게 한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번역했어요. 야, 나중에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어로 쓰면 또 영어 못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콘 부분이 여기 더스트 캡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더스트 캡이고 손가락이 이제 서라운드라고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레이저를 여기다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쑥 꺼져 버린다.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서라운드로 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온다. 똑같은 현상인데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이 커브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이 서라운드 위치에서 재냐? 코일 위치에서 재냐? 그래서 이게 밑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생기죠. 800Hz에서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평판형 이런 계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계속 얇은 거 만들어 얇은 스피커 그러면 그 진동 특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근데 다 있어요. 역리 진동이 안 생기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생깁니다. 근데 어디서 생기고 얼마나 크게 생기냐가 문제인 거죠. 저번에 그 어느 회사지? 갖고 오신 거. 예. 그것도 이거 생겼어요. 예. 왜 변이 커브가 이렇게 가서 떨어졌을까?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뭐 하이파이 스피커라도 이 깊이가 얼마만큼 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거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크기하고 위상까지 다. 그리고 위상만 보여주는 경우. 근데 위상만 보여주는 경우가 뭐냐고 하면 크기하고 위상을 다 보여주면요. 이게 정확하게 노달 라인 위치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에서부터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상을 보면 딱 경계면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거 정기적으로 임피던스 커브를 볼 때도 이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F0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지점을 좀 크게 확대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맥시멈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크기로 보는 게 아니고 위상에서 보면 위상이 이렇게 제로로 크로싱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랑 똑같이 좀 잘못 그렸다. 똑같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 바뀌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공진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그때는 위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자, 이제 강체 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강체 모드는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스피커 다들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다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스피커를 다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그쵸? 이렇게 움직이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이게 강체 모드고요. 아까 릭진도, 링역진도, 역릭진도 잘못 썼구나. 예.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거의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그 나비처럼 이렇게 그렇죠? 버터플라이처럼 이렇게 1.2kg로 해서 링 안티 레조넌스 주파수라고 그래가지고 링 안티 레조넌스. 그래서 RA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티 레조넌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링에 대해서. 생기고 나면 이거는 반드시 뭘 일으키냐고 하면 밴딩 모션을 일으켜요. 방금은 얘가 정지가 된 상태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만드냐고 하면 휨이라 가지고 밴딩 있잖아요. 밴딩 레조넌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거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바로 옆 주파수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가 노달 라인이 돼가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아까 여기 그래프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떨어지는 점이 있었죠? 이 지점이 뭐냐? 바로 밴딩 레조넌스가 돼요. 여기는 갑자기 변이가 확 커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는 정지됐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이렇게 있게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게 1차 휨 공진 밴딩 레조넌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 고주파로 가면서 더 복잡하다는 게 뜨겠죠. 첫 번째로 본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설명을 하냐고 하면 아까 지점별로 이렇게 다 잰다 그랬잖아요. 400점이 되고 1000점이 되고 있잖아요. 각 지점에서 뭘 재냐고 하면 그 오해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지점별로 이렇게 우리가 재고자는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100Hz부터 20kH까지 재고 싶어. 그러면 100Hz부터 20kH까지 한 지점을 여기다가 삑 하고 그러니까 멀티톤 있잖아요. 띡 쏩니다. 예를 들면 휙 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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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돌려서 윅, 윅, 윅 다 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점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에서 그 형상도 알고 거기에서의 각각의 주파수별로의 변이 커브가 다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DB로 다 구축해가지고 형상별로 해가지고 다 매핑을 다 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각각의 지점이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다 주파수별로 운동하는 게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나중에 이게 한 지점별로 있잖아요. 한 지점별로에 대해서 진동 모션 형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요 쉐입이 요렇게 생겼고요. 거기서 얘가 각 주파수별로 어떻게 진동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이 각각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들릴 거잖아요. 예. 그걸 아는 게 바로 이제 키로이프 헬름홀츠를 이용한 유한호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유한호수법 해는 그 소프트웨어 뭐 시스 노이즈라든지 엔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한호수법 해가지고 경계 조건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각각의 진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이폴, 모노폴 특성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는 유한호수법에서 하는 거고요. 그 클리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여기서 아까 그 다이폴 성분은 빼버리고요. 다이폴 이거는 날려버리고 이 모노폴 이것만 가지고 근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극자 근사법을 이용을 해서 이게 모노폴 성분만 뽑아서 이렇게 이게 메시 하나가 아까 측정한 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국에서 이 여기를 갖다가 알 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SR 보면 뭐 스피커들 여러 개 달 때 이 가까이 달아가지고 소리가 났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들릴 거냐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홀 같은 거 설계할 때도 보면 뭐 그 경계 조건이라든지 이 방사 특성을 알고 경계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매질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어느 특정 지점에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 게 아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점별로 소리가 작은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작은 스피커들이 이렇게 올려줬을 때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이거는 모든 방향에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지점에서 그 음압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이게 1000점이다 그러면 1000군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메가 틈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속도가 돼가지고 음압으로 나중에 매핑이 될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 위상텀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여기서 도달 거리가 다르면 서로 캔슬도 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리가 이게 멀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음압이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돼가지고 본다는 거죠. 거리가 2배 증가되면 음압이 감소하는 텀, 이거는 위상 전이 텀, 그 다음에 속도 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누적시켰다는 텀. 이거는 이제 방구에 대해서만 보겠다라는 거. 무한 배풀 상태에서만 보겠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이 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저렇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 재면 요 앞에서 이렇게 어느 특정 지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무양실에서 턴테이블이 없더라도 뭐 5도, 그러면 5도에서 나중에 음압이 하기 어떻게 될까, 방사 특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냥 사실 레이더라는 건 무양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스캔하면 되느냐, 그치? 빙 돌리면서 그것만 재면 무양실이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 이 유닛이 무한 배풀에 장착됐을 때의 조건이라는 거죠. 알 수는 없는 거는 뭐냐고 하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는 여기 나중에 TV에 장착이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알 수는 없죠. 뭐 회들도 생길 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유닛이 무한 배풀에 장착됐을 때 이 방구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적 가속도 레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금 시간이 여기 커피 있으니까요. 한잔 하시면서 좀 쉬었다가 정각에